홍대 우리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타투이스트 쿠바입니다. 핸드포크 타투를 하고 있는 기삐라고 합니다. 자연물을 그리고 있는 타투이스트 실로입니다. 기반 자체는 블랙워크 기반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여지는 형태나 모양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리엔탈하고 좀 더 동양적인 디자인들을 추구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포크라고 한 땀 한 땀 바늘로 점과 그리고 선과 면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머신과는 다르게 빈티지한 질감이 나는 그런 타투의 일종입니다. 저는 주로 자연물, 그중에서 특히 꽃을 소재로 맑고 투명한 색감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제가 홍콩에 조금 오래 머무르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갔을 때 사찰이나 이런 데를 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때 되게 동양적이고 선들이 되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있는 것들에 있어서 큰 영감을 받았어요. 그 동양적인 형태들이 대부분 음각이나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블랙워크로 표현하는 게 더 예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블랙워크 기반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올해로 4년째 되는데요. 그 전에도 머신을 썼었어요. 근데 제가 쓰는 머신은 좀 투박하고 섬세한 표현이 힘들었어서 고전하고 있는 찰나에 핸드포크라는 게 외국에서 하나 둘씩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남들과 다른 걸 해보자면 기술부터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원래 자연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강아지, 고양이도 계속 키웠고 매일 등산이나 공원도 가고요. 그렇게 자주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제 자신한테 좀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불러서 작업을 시작했죠. 제가 그린 디자인으로 친구 팔에다가 그냥 했어요. 한 30분쯤 지났나? 정신이 되게 몽롱해지고 머리, 손 할 것 없이 그냥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어떻게든 이걸 완성을 하려고 너무 애를 쓰다 보니까 했던 데를 또 건들고 또 건들고 또 건드니까 이제 상처가 벌어져서 심지어 저 같이 있던 그 형이 그만하라고 말렸어요. 아직도 잊지 못할 기억이에요, 저한테는. 제가 생각한 거랑 진짜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잘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어떡하지? 일단 피부의 차이가 가장 크고 아무리 같은 컨디션이라도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와서 좀 카오스였죠. 그때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배우려고 했다가 잘 안 돼서 무작정 호주로 갔어요. 1년 조금 못되게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때도.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게 되었었는데 그때 만약에 그냥 한국에 가면 이거를 제가 다시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포기할 것 같은. 그래서 그 당시 있던 작업실에 타투이스트한테 문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저한테 저 나름대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일단은 제 손등, 호주에서 작업하는 제임스 맥킬란이라는 친구한테 받은 건데 제가 타투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가장 좋아했던 타투이스트였어요. 타투 받기 3일 전 날에 얘한테 간 거예요. 가서 나 너한테 타투 받기로 했다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예약이 안 돼 있던 거예요. 진짜 그 앞에서 울 뻔했거든요. 앞에서 가지도 못하고 얼쩡대고 있으니까 얘가 자기 쉬는 날이 이날인데 이날 해주겠다고 하고 받은 이 타투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의미가 있죠. 사실 저는 딱히 막 엄청 이건 나에게 소중해, 의미 있어 라고 하는 타투는 별로 없고 굳이 하나 뽑자면 저한테 스스로 연습한 거? 이게 거의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그때 그림 그리다가 이거 한번 연습해보자 해서 맨 처음 한 건데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 연필 아니냐고 색연필 같은 거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로 조금 장난 같은? 그래서 더 마음에 들어요. 왼팔에 있는데 10년 전에 20대 중반의 여자가 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큰 문신을 한다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때 감성을 담은 레터링이 이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커버를 한 상태고 나머지는 이렇게 있고요. 제가 몸 중에서 손이랑 팔을 제일 좋아하는데 손가락이 좀 짧아요. 그래서 약간 좀 길어 보이고 살짝 가냘픈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길게 디자인한 모양으로 새겼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연예인 보면은 쟤는 좀 저럴 거야, 쟤는 좀 저럴 거야 하는데 사실 만나보면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에 그림이 많을 뿐 여러분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그런 친구들. 뭐 홍대나 뭐 이태원 이런 데는 상관없지만 졸로 가족 단위가 지내는 그런 동네만 가도 지금도 그래요. 다들 이제 좀 쳐다보세요. 근데 그런 시선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처음에는 내가 불특정 다수한테 이런 경멸과 혐오 어린 시선을 내가 받을 수가 있구나. 그런 경험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생겼을까요, 그런 게? 시각적으로 되게 탁 꽂혀서 그런가?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미용실 누나가 타투 있는 거 보고서 저도 타투 할래요 하고서 그 누나가 소개시켜주는 분한테 가서 받았는데 이쪽에 조그만한 거 하나랑 어깨 쪽에 하나를 했었는데 조금만 더 찾아보고 받아볼 거리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 블랙암을 치고 이제 위에 쪽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다 덮었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주변 친구들이 타투한다고 따라가서 타투 받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나의 감성에 맞는 걸 먼저 파악을 한 후에 그런 감성을 하고 있는 그런 작업자를 찾는 거죠. 정말 내가 받고 싶은 아티스트의 그림이다라고 느껴지는 분께 작업을 받는 걸 추천을 해요. 한 번 새겨지면 평생 가는 거니까 당연히 좀 신중하셔야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철학적이고 심오한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누군가의 의견에 휘둘리거나 너무 유행을 쫓지 말고 나 자신을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뭘 할지 모르겠다면 조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약간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할까 말까 해서 만약에 진짜 어떤 계기로 하게 되면 좀 100% 후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미 한국 타투 문화는 굉장히 수준급이라 생각해요. 세계적으로도 어떤 우리나라 문신사들의 손기술이라던가 예술성이나 이런 걸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분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다만 아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잖아요. 여기서 올 수밖에 없는 뭐 불이익이 이게 타투이스트뿐만 아니라 소비자분들한테도 합법화가 되면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개선되는 상황들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타투이스트들 스스로의 약간 자정작용과 단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타투이스트가 단순하게 타투이스트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해줘서 너무 좋았기도 했고, 타투가 합법이나 뭐 일반 직업화가 돼서 타투이스트가 잘 돼야 된다 보다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엑스비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타투이스트를 떠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이 활성화된다면 뭐 자연스럽게 타투도 그쪽에 스며들어서 좋은 영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타투 문화는 잘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더 발전을 하자면 그건 타투이스트가 더 발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더 크고요. 그 이유는 어떤 절차 없이 타투이스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절차 없이 타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게 어려워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쉬운 게 아니라는 것, 타투를 시작하는 사람들, 타투이스트이신 분들이 조금 더 경각심이라든지 어떤 신념이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